자, 우리의 반야심경은 마음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주문이자 좌우명이라 할 수 있죠. 마음을 더 자유롭게 해야지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유의 반대는 속박이죠. 속박. 우리가 이제 뭔가에 속박돼 있으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죠. 뭔가에 속박이 되어 있어요. 물질 세계에 속박이 되어 있어요. 몸에 속박이 되어 있고 마음에 속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속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제 오용락이라고 그러죠. 오용락.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등으로 유발된 욕락, 성적인 욕망, 먹고자 하는 식욕, 또 명예욕, 재물욕, 또 수변욕 등의 오용락에 매여서 우리는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데요. 반야심경은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걸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반야심경은 조견, 오온, 개공을 설해 주십니다. 오온이 모두 다 공한 것을 보면 이러면 이 속박을 다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더 자유로워지리라.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액에서 벗어났다. 내 마음대로 된다.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아픈 것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고통과 괴로움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오온을 모두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났다. 내 마음대로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오온이 모두 다 공하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이해하는데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색, 수, 상, 행, 식도 역부여시하다는 말인데 우리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수즉 시공, 공즉 수색, 수불이공, 공불이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색과 수화, 상과 행과 식이 모두 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한 줄만 알고 있지 사실은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말은 수불이공, 공즉 시수, 수불이공, 공즉 시수 이 말인 거거든요. 그리고 상즉 시공, 공즉 시 상, 또 상불이공, 공불 이 상 이렇게 행도 행즉 시공, 공즉 시행, 행불이공, 공즉 시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불이공, 공즉 시식, 식즉 시공, 공즉 시식, 식불이공, 공즉 시식 이렇게 공불이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요 뒤에 거는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말로 엄청 축약을 해놨죠. 안 그러면 이거 다 외웠어야 다 했으면 엄청 길어졌어. 반야심경이. 원리는 같습니다.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라는 그 원리와 우리는 물질과 정신현상을 따로 놓고 보잖아요. 물질에 매여 있어요. 마음은 물질에 매여 있는데 그게 아니다. 물질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물질과 마음은 본래 둘이 아니다. 색불이 공, 공불이 색. 본래 둘이 아닌데 우리는 둘로 나눠서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몸을 인식하잖아요.
몸을 인식하니까 몸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인식 정도보다 몸의 인식 정도를 더 크게 생각을 하죠. 내 마음이 주인인데,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인데, 어느 또 시간 이렇게 살다 보면 몸이 주인 같아. 그래서 몸에다 먹여주느라고 먹이 준다고, 몸에다 먹이 준다고 기를 쓰면서 먹이를 줘요. 몸에다가. 몸이 좋아하는 뭐 이제 성적 느낌 이런 것들도 기를 쓰고, 몸이 좋은 옷 입고 몸이 좋은 데서 자고 그래야 되니까 재화가, 재물이, 욕심이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몸에다가, 물질에다가 너무 마음을 쓴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그렇게 하는 것이 색에 대한 집착, 수에 대한 집착, 상에 대한 집착, 행에 대한 집착, 식에 대한 집착까지도 같이 유발된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더 중요해지고, 색이 중요해지고, 수가 중요하고, 상이 중요하고,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고, 마음과 다르지 않다. 본래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사, 그러니까 이렇게 생사,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생불멸. 나고 죽는다. 태어났다.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도 몸이 태어나고 몸이 죽지, 본래의 불생은 태어남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불성에다가, 본래의 불성에다 내 마음을 더 중시 여기고 불성만 바라보면 태어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고, 깨끗하고 더럽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불성이, 본 마음이 중요한 거지. 태어남과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래의 불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태어남과 죽음을 멸시하고 필요 없다라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불성을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불성을, 근본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지. 근본을 보면서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에 열중해서 열심히 태어나는 것에 혼신을 다해서, 또 마무리할 땐 마무리 혼신을 다해서 하라는 거지. 집착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려면,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마음에 대한 이해, 배려, 마음에 대한 이해, 배려가 필수 동반해요. 마음의 본래 근본은 불성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존중한다는 건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근본의 불성을 존중하지 않아. 더 존중하는 것은 돈을 더 존중하고 관계를 더 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108명의 주민이 살아요. 내 마음속은 108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주민의 총대장은 사실은 불성이죠. 불성이 총대장이고 그 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신왕, 마음속의 진짜 왕, 신왕인 불성은 외면하고 마음속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주민들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주민들이 있어. 특별히 좋아하는 주민들은 재물욕, 108개의 마음이 있잖아요. 재물욕, 성욕, 그리고 이제 식욕, 이런 욕망들을 더 중시 여긴다라는 거죠. 심지어 고통도 중시 여겨. 고통이란 주민도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고통을
유발해요. 우리는 고통을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고통, 우리 집안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4인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4인 가족은 뭐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모두 다 건강해. 뭐 직장도 있어. 그런데도 걱정해. 그런데도 뭐 걱정을 따로 만들어요. 절에 다니면 절에 와가지고 찌지고 먹고 막 이렇게. 직장 가면 직장에서 찌지고 먹고 뭐 이렇게. 또 해외 여행 가면 또 해외 여행 거기서 싸운다 또 막 진짜. 뭐 이게 뭐 값이 싸다 비싸다 이러면서 가이드가 잘했다 못했다 이러면서 이 나라가 어땠다 저땠다 하면서 고통이 없어도 고통을 계속 만들어요.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걸로 화내고 욕심내고 싸워요. 아무리 4인 가족이 뭐 부자고 뭐 해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고통을 유발하는 게 습관이야. 오랫동안 고통에 익숙해져 있어서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면 고통 일부러 찾아내서 고통이 더 커져. 그런 것이 본래 이 마음의 희망을 다 무시하고 살아서 그래요. 마음의 희망을 무시하고 살아도 이 108가지 중에 이 108가지 주민들을 특별히 이쪽 이런 곳에 식욕, 성욕, 제욕, 또 고통 이런 것을 중요할 게 아니라 모두 다 중시 여겨야 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108명의 사람이 있으면 108명이 모두 다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아이든 어린이든 뭐 장애를 가졌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모두 다 중요한 거죠. 환희, 기쁨, 또 이타심, 희생심 이런 것들도 108명의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각적 용락을 너무 중시 여기고 좀 희생과 배려, 존중 이런 108 다른 주민들은 잠시 뭐 그렇게 하고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평등해져 버리니까 마음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스웨덴에서 민주주의 지수를 이제 연구해서 해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179개국의 나라를 선정해서 그 중에 쭉 민주주의 지수를 쭉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도가 상위국일까요? 하위국일까요? 179개 중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등수로 하면 상위에 속할까요? 하위 그룹에 속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하위는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17위까지 간 적도 있어요. 17위까지. 제일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졌을 때. 덴마크가 여전히 해마다 1등 막 그러고 그래요. 영국, 프랑스 뭐 7위, 8위, 뭐 10몇 위 그러고 미국은 20위. 또 대만은 어떤 데서는 8위, 10위 뭐 했다가 소외도에서 발표한 데는 뭐 이제 30위 이러고 이러는데 대만도 민주주의 수가 굉장히 좋은 편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17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작년인가는 2020년 1년인가는 28위 하다가 지금은 47위가 됐어요. 179개국 중에. 그 상위 32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뒤로 빠꾸를 엄청나게 많이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독보적이라는 거지. 너무 빠꾸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불평등해진 거, 민주주의에서 역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이 지수를 산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언론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이제 남녀 이제 성지수 이런 것들도 있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해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17위에서 47위로 너무 많이 떨어진 그런 심지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5년 이내 최근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거기서 내리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이렇게 급격하게 독재화가 상위국 말하는 상위국. 독재화가 이제 진행되는 나라는 인도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스, 또 이스라엘,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경고
스웨덴 그 민주주의 연구소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이만큼 민주주의가 점점 역행을 한다는 것은 이게 사람의 개인의 마음이나 우리 국가의 이런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개인의 마음도 마음속에 민주주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슬픔, 고독, 괴로움, 환희, 기쁨, 이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잘 인정을 받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으면, 내가 고통을 잘 다룰 수 있고 슬픔을 잘 다룰 수 있고 이타, 희생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다면 그러면 나의 마음은 더 행복한 거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런 그 민주주의적인 이런 것이 훨씬 더 개방이 잘 돼 있고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지고 뭐 이러면 국민들도 역시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것이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무슨 현상인가? 이건 왜 그런가? 이거는 경제하고도 관계가 있나?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2000년에는 국민 GDP, 1인당 GDP가 1만 달러 간 넘었어요. 1만 달러. 2000년이 돼야지 1만 달러가 됐어요. 이게 90년도가 되면 5천 달러도 되지 않았어요. 보면. 우리나라 88년에 경제 대단했잖아. 88년에 올림픽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3천 몇백 달러인가 4천 몇백 달러 GDP가 얼마 안 했거든요. 2000년이 되면서 1만 달러, 2007년이 되면서 2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2017년이 되면서 3만 달러를 돌파했죠. 세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50년 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 GDP에서 크게 성장 못하고 거기에 더디게 5만 달러, 아니 3천 달러면 3천 달러, 10년째, 20년대 3천 달러, 1만 달러면 20년째 1만 달러. 성장하는 나라가 사실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2000년에서 2007년 이런 때는 중국 특수를 누렸죠.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세계의 공장이었어. 세계의 공장에서 우리는 공장 옆에다가 물품을 대주고 중국에도 엄청나게 수출을 하는, 그래서 이 9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 성장할 때 가장 그 특수를 누린 나라는 대한민국이라 할 수가 있죠. 그 옆에 있으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정말 많이 따먹어서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금방 이제 2만 달러까지. 근데 중국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어도 대한민국만 그런 거예요. 일본은 30년째 4만 달러, 3만 5천에서 4만 5천 달러 30년째. 90년대부터 지금까지 90년 초부터 그래요. 그 중국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어도 대한민국만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2배로 곱하기 2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한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물론 여기도 반도체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스마트폰, IT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IT 혁명, 스마트폰이 갤럭시가 그렇게 아이폰하고 같이 경쟁해서 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이것도 특이한 현상이죠.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10년 사이에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확 성장한 것은 역시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그 스마트폰 시대가 플랫폼 시대이기도 하죠. 뭐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성장할 때 그 특수를 본 나라 하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만도 들어가지도 하죠. 대만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어떤 나라를 살펴봐도 이 사이에 특수를 본 나라는 대한민국이 제일
특수를 많이 봤죠. 저 아일랜드도 특수를 많이 보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가난한 나라에서 폭풍 성장한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2017년 3만 달러 넘었는데 작년엔 3만 3,400달러인가요? 2023년에 3만 3천 달러를 넘지 못했어요. 2022년은 3만 2천 달러였고 2021년은 3만 5천 달러를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7년에는 3만 달러 막 넘었고 21년에는 3만 5천 달러 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시 내려가서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가려면 이게 또 다른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IT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동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 내가 여러분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내가 마음이 더 지혜롭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나?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노력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노력하고 해마다 더 하지는 못해도 덜해지지는 말아야지. 내가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황룡사라는 데 이런 데로 와가지고 이 나 자신의 수행 내 마음의 지혜를 닦아나가는데 후퇴하진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중국 특수가 있어서 경제 성장을 한 거고 여기는 IT 혁명이 있어서 우리도 경제 성장을 거기에 따라 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경제 성장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하는데 이런 도량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도량과 도반 스승이 참 중요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황룡사를 떠난다면 안 온다면 다른 절에 가겠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다른 절 맨날 또 다니는 게. 황룡사 안 오면 그냥 절에 안 다니기가 쉬워요. 보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무지몽매한 방향으로 꼬라박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에 불교대학을 다니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는 상향을 보고 있죠. 점점점. 상향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이 점점 좋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아재아재 바라아재 해가면서 가고 있죠. 그런데 내가 절에 머물면 이렇지만 절을 떠나게 되면 마음은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물질세계로. 몸이 더 아파요. 병원 가야 돼요. 돈이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이게 마음이 더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이 참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절에 이렇게 다니면 마음이 점점 상향되고 그런 것처럼 국가 경쟁력도 지금 여기에서 뭐 인재를 더 양성을 하든 아니면 인구를 더 뭐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경제 GDP가 3만 달러대 초반에서 상향하느냐, 상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방 압력이 더 크냐 했을 때 하방 압력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민주주의 지수가 47위로 돼갔다는 것은 아래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에 관계가 있나 했을 때 저는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요. 이제 민주주의가 더 발전돼야지 창의적이고 또 새로운 것들만 발전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정부 주도로는 하기가 어렵고 민간 주도로 우리 국민들이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뭐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정부는 옆에서 인프라를 구성해주고 정부에서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이지 정부 주도로 성장하는 것은 독재시대 한계가 있죠. 중국도 더 성장 못하는 것은 독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때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독재했다면 성장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 고만고만해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굉장히 큰 이렇게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노조들도 굉장히 활발하고 해서 확실히 막 민주주의 지수가 확 달라졌죠. 저 72, 82에서 갑자기 52 안에 32 안에 쑥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이 엄청 폭풍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민주지수가 내려가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또 험한 일 안 하려고 하고 우리는 제조업이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데 제조업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 젊은이는 별로 없고 등등의 또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인재들은 모두 다 중국으로 떠나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요즘에는 뭐 대학원생들이라든지는 중국에 많이 간대. 우리나라에서 돈을 안 줘서 이제 예산을 깎아가지고 다들 굶게 생겨가지고 중국은 또 엄청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스카우트 해가고 있고 그래서 인재 유출도 심하지 등등의 그런 거 자방 압력이 더 크는데 걱정해요. 이렇게 우리 경제가 상향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지 4만 달러까지 갈 텐데 이러다가 아르헨티나 짱나는 게 아닌가. 아르헨티나가 20세기 초에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어쩌나요? 지금은 저 아래 가 있거든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간 유일한 게 아르헨티나예요. 이제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 떨어진 나라는 그밖에 없어요. 근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다시 설마 후진국으로는 떨어지지 않겠지. 근데 많은 것들이 지금 하방으로 계속 야 2만 달러 중반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재 상황이 위태롭고 막 그렇습니다. 그 국가가 그래도 우리 개인이라도 더 열심히 정진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